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가을이 엊그제 같은데 겨울이 빠르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겨울이 그리 즐겁지만은 않은데요. 바로 난방과 에너지 소모로 인해 미세먼지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미세먼지를 이야기할 때 도로를 오염시키는 자동차 문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즘 자동차 운전 문화를 바꾸자는 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차원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서울환경연합 이세걸 사무처장 모시고 친환경적인 운전 문화와 시민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친환경적인 운전 문화와 시민 건강. 이 운전을 환경적으로 하면 시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이런 이야기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좀 미세먼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요즘 미세먼지 상황이 어떤지 설명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전보다는 미세먼지 예보가 빠르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일평균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4단계로 분류해서 미세먼지를 예보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0에서 30ppm이면 좋음, 또 31에서 80이면 보통, 81에서 150이면 나쁨, 151을 초과하면 매우 나쁨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통 수준이라는 것은 일일 평균 31에서 80 사이라는 것인데요. 물론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고 일일 최고치를 보면 부산, 울산, 또 경기, 강원이 높게 나오고 있고 공장이나 산업시설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갑자기 좀 많이 추워졌는데 앞서 말했듯이 난방과 에너지 사용이 늘다 보면 아무래도 이 미세먼지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올 봄 유난히 미세먼지가 심했고 정부 차원에서 특별 대책을 좀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미세먼지 날씨와 상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가 주로 심해지는 시기가 겨울하고 봄철인데요. 대기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1년 내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이유는 대기가 많이 오염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흐림이 원활하지 않고 정체돼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미세먼지는 여름이나 가을보다는 상대적으로 겨울이나 봄에 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난방과 에너지 소모로 인한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과 또 자동차 배기가스, 특히 자동차에서 나오는 질소 산화물 때문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농도도 올라갑니다.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갑자기 추워지거나 또 기상이 변하면 발생 비율이나 농도가 높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자동차 문제 특히 경유차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었는데 자동차가 많은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에 어떤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운전왕 대회 뭐 이런 것도 있었다던데 이게 어떤 겁니까? 네, 공장이나 산업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특히 자동차 운행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 물질인 질소 산화물이 자동차, 특히 경유차에서 많이 배출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행사가 바로 친환경 운전왕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런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없었던 행사는 아니고요. 미세먼지와 시민 건강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또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게 얼마 전에 서울에서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땠습니까? 날씨가 좀 많이 쌀쌀했는데 많이들 참석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6년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란 제목으로 한 행사인데요. 환경부와 수도권 대기환경청, 또 서울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행사입니다.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그동안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별로 했던 대회인데요. 원래 처음으로 전국대회로 통합해서 추진해서인지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속도, 그러니까 보통 한 60에서 80km를 유지하고 또 친환경 운전 수칙을 준수하면서 왕복 약 60km의 거리를 주행하게 되는데요. 2인 1조를 기본으로 총 60개 팀이 참여해서 경합을 다투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경기 규정이 엄격한데요. 그래서인지 차종별로 나눠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12팀, 또 경유 12팀, LPG 12팀으로 나눠서 경기하고요. 시상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 또 친환경 운전의 필요성을 널리 홍보하는 것이 대회 주된 목적입니다. 2008년부터 추진했으니까 올해로 9회째가 되고요. 이 행사 외에도 전국적으로 유사한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추진한 전기차 운전왕 대회도 유사한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친환경 운전. 사실 대기 오염을 줄이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을 텐데 문제가 운전을 한 지 좀 오래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 변화에 적응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개개인의 성격과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운전을 해야 하는지 또 인식 개선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올 한해 미세먼지를 비롯해 대기오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보도가 되었고 논쟁이 뜨거워서인지 국민의식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폭스바겐의 대기오염 저감 장치 불법 조작과 또 국내 경유 차량이 실제 도로 주행 시에 질소 산화물을 과다 배출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인식이 더욱더 개선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맑은 하늘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국민적인 참여가 필요한데요. 서울만 해도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가 300만 대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흔히들 침묵의 살인자 1급 발암물질, 자동차 배출가스라고 하는데요. 운전 습관을 바꾸는 것은 건강과 환경, 또 경제를 지키는 일석삼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때입니다. 네, 저부터도 이 친환경적인 운전 습관으로 바꿀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친환경 그리고 경제적인 운전을 하게 됐을 때 연간 90만 톤의 온실가스와 79톤의 초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봤거든요. 이게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네, 어려운 일은 아닌데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운전을 위한 10가지 약속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속 60에서 80 경제 속도를 준수하자. 또 3급 그러니까 급 출발, 급 가속, 급 감속하지 않기. 또 불필요한 공회전 줄이기. 주행 중에는 에어컨 사용 줄이기. 또 신호 대기 때 기어 중립해 놓기. 또 트렁크 비우기. 또 정보운전 생활화. 내리막길 운전 시 관성 운전. 또 주기적으로 자동차 점검 등이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경차를 기준으로 경제 속도가 아닌 시속 120km 증가할 경우에 리터당 주행거리는 12.7km, 또 40km로 하락할 경우 주행거리가 22.7km에 그친다고 하는데요. 경제 속도만 지켜도 그만큼 연료 소비가 줄고 또 미세먼지 발생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리막길을 달릴 때 가속 페달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고요. 쉬운 것들이 많거든요. 당연히 교통사고 위험도 줄겠죠. 또 친환경 경제운전, 또 교육을 받은 운전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들이 있는데 교육 후에 6개월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8% 감소하고 또 중상 이상의 부상자 수도 36%나 감소했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손실도 친환경 경제운전으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경과 경제도 살리고 건강도 지키는 친환경 경제 운전. 실천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습관을 바꾸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나와 가족,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친환경적인 자동차로 바꿀 수는 없어도 운전 습관만 바꾼다면 안전과 건강 모두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